흔히들 AI 기술 경쟁하면 빅테크 기업들을 떠올리시죠? 뭐 구글이냐 오픈 AI냐 하는 식으로요. 근데 사실 그건 이미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AI 주권 쟁탈전이 시작됐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소버린 AI가 필요하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AI 칩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AI의 심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언한 거죠.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급한지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니, 근데 인공지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통제하는 게 왜 한 나라의 경제나 안보, 심지어는 생존까지 좌우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이 거대한 게임의 룰을 이해하려면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마 데이터 주권이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개념,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데이터 주권, 이거 사실 익숙한 개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데이터는 우리나라 땅에 저장하고 우리 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통제해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국경 같은 거였어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이 국경이 그냥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버린 AI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라는 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쌀을 길러낼 논, 밥을 지을 가마솥, 그리고 밥 짓는 기술을 가진 요리사까지 전부 다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인 거죠. 데이터, AI 모델, 반도체, 인재까지 AI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데이터 주권은 규제기관이 중심이 돼서 법을 잘 지키는 게 목표였다면 소버린 AI는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된 국가 전체가 플레이어가 돼서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나라가 갑자기 니네한테 칩 안 팔아 이래도 끄떡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전쟁터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거대한 글로벌 게임판 위에서 세계 강대국들은 지금 각자 어떤 필승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우선 유럽연합은 규칙으로 이 판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AI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 가이아 X라는 공동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빅테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이 좀 부족하다면 룰을 만들어서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거죠. 미국은 역시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압도적인 민간 기업들을 앞세웁니다. 정부는 이 기업들과 손을 잡고 특히 국방이나 안보처럼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면서 기술 패권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전략은 정말 무섭고 야심이 넘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자급자족이에요.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 AI 모델 개발까지 외부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면서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여기는 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절대 강자랑 아예 손을 잡고 빠르게 국가 AI 인프라부터 확보하는 실리적인 협력 모델을 쓰고 있죠. 시간을 돈으로 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청사진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AI 전략의 심장은 바로 광주에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AI 미래를 위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이 데이터 센터 운영사 대표가 한 말인데 AI 시대의 클라우드는 산업화 시대의 발전소와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발전소가 멈추면 모든 공장이 멈추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우리만의 클라우드가 없으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그 힘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88.5 페타플롭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고성능 노트북 한 50만 대를 한 곳에 모아놓고 동시에 돌리는 것과 맞먹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로 무엇을 할까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AI 스타트업들한테는 값싼 비료, 그러니까 GPU 자원을 빌려주고요. 우리가 직접 만든 국산 AI 칩 같은 묘목들이 잘 자라는지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을 네이버 같은 큰 나무와 연결해서 거대한 AI 얼라이언스라는 숲을 이루게 하죠. 심지어 광주시의 CCTV를 분석하는 것처럼 실제 열매를 맺는 프로젝트도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전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괜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거의 원자력 발전소급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AI는 전기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괴물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거창한 국가 전략, 몇십조, 몇백조 하는 돈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갑, 건강, 그리고 안전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버린 AI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금융 정보가 해외 서버를 떠돌지 않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 병원들이 환자 정보를 유출할 걱정 없이 힘을 합쳐서 암 같은 난치병 연구에 속도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말의 미묘한 뉘앙스나 우리 문화까지 제대로 이해하는 진짜 우리 AI가 훨씬 똑똑한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바로 내년부터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고요.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국가대표 AI 모델이 탄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톱니바퀴가 정말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장의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위해서 우리의 디지털 운명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의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기어코 지켜내시겠습니까? AI 시대,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자유의 진짜 가격표에는 과연 어떤 숫자가 적히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